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성실한TV 하면서 회계사입니다. 오늘은 제가 예전에 업무용 승용차 관련돼서 세금 처리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영상에서도 많은 댓글이 있었고, 그리고 또 최근에도 많은 분들이 좀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겠구나 싶어서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. 복잡한 계산 설명은 좀 생략하고요, 정말 핵심적인 내용만, 사업자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내용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길지 않으니까요, 끝까지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 무료인 거 아시죠?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제대로 알기. 업무용 승용차 비용 처리는 세금 혜택인가? 이것은 규제입니다. 개인적 사용을 막기 위한 규제입니다. 이런 규제가 없을 때는 일단 사업자 하나 내고 차 하나 뽑고 해서 사업을 운영하셨었는데, 차량과 관련된 많은 비용을 사업용 비용이라고 해서 세금을 좀 줄이는 그런 방식을 많이 했었는데, 그러다 보니까 고가의 외제차 같은 것들이 법인 명의로 취득해서 주주들이 사용하거나 그 친척들이 사용하거나 이런 문제가 좀 사회적으로 이슈가 돼서 그런 것을 막기 위한 규제로서 나오게 된 겁니다. 구체적으로 규제 대상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,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모든 법인이 이 규제에 해당되고요. 그 중에서 특히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같은 경우에는 더 큰 규제를 적용받게 됐습니다. 그리고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모든 개인 사업자가 해당되는 게 아니라 복식부기 의무자인 분들과 전문직 사업자 분들, 이런 분들이 이 규제 대상 사업자입니다. 이 복식부기 의무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, 직전연도 매출이 도소매업 같은 경우에는 3억, 제조업, 운수업, 숙박 및 음식점업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1억 5천, 부동산 임대업 같은 경우에는 직전연도 매출이 7,500만 원만 넘으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. 업무용 승용차란 무엇이냐? 이 업무용 승용차란 사업자가 취득하거나 리스를 포함해서 임차한 차량 중 개별 소비세가 부과되는 승용 자동차를 말합니다. 승합차는 아니겠죠? 개별 소비세가 부과되는 승용 자동차를 말하는데, 구체적으로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, 승용 자동차 중에서 배기량이 1000cc 이하인 것으로서 길이가 3.6m 이하, 폭이 1.6m 이하인 것은 제외된다. 거의 이런 거 빼고는 대부분 승용차가 다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이 중에서도 자동차를 사업에 직접 쓰는 업종들, 예를 들면 운수업, 자동차 판매 임대업, 운전학원업, 경비업 또는 시설 대업에서 사업상 수익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하는 승용 자동차는 이 규제에서 빼주겠다. 또 장례식장업 또는 장위 관련 서비스업의 운구용 승용차, 자율주행 자동차는 마찬가지로 이 규제 대상에서 빼준다는 내용입니다.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은요, 이 업무용 승용차를 취득, 유지를 위해 지출한 비용들을 말합니다. 감가상각비, 차량 렌탈, 임차료, 유류비, 보험료, 수선비, 자동차세, 통행료 및 금융리스 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 등 차량과 관련된 모든 비용들을 말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이제 구체적으로 좀 보면요, 이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을 어떤 식으로 비용 처리가 인정되는지 그 흐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, 이 업무용 승용차를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사용했는가? 사적으로 사용했으면 관련 비용은 모두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. 사적으로 사용했느냐 안 했느냐를 어떻게 따지냐라고 해서 많이 여쭤보시는데요, 사적으로 썼다 이런 걸 구분하는 건 이제 다음에 말씀드릴 운행기록부 상에 기록하는 것밖에 방법은 없습니다. 별도로 이게 사업용이다라고 어떤 등록하는 그런 절차는 없거든요. 사업자의 신고를 믿고 사업자가 내가 개인적으로 썼는지 아니면 사업상 썼는지 운행일지를 통해서 그 사적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를 이제 소명을 하는 건데, 만약에 세무서에서 세무조사가 나왔다, 이 사용 내역은 개인적으로 쓴 거 아니냐, 예를 들어 골프장을 갔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. 이게 사업상 썼는지 안 썼는지는 사실 운행기록부를 통해서 그 납세의무자가 기록하는 것밖에 방법은 없고요, 어떤 특별하게 이 승용차를 업무용으로 등록하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세금 신고할 때 그 제출하는 그 서류를 밑에 세무조사가 나왔을 때는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할 수 있다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 두 번째로는 이제 운행일지를 작성했는가.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모든 관련 비용 1,500만 원까지는 비용을 인정해 줍니다. 운행일지를 쓰면은 그 운행일지 내에서 업무 사용 비율만큼만 인정을 받는 거고, 그렇다고 운행일지를 안 썼다라고 했을 때는 그 1,500만 원까지는
운행일지 없어도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. 세 번째, 감가상각비가 800만 원 미만인가? 이 부분을 좀 헷갈려 하시는 분이 많은데요. 아까 그 운행일지를 안 쓰더라도 1,500만 원을 비용 인정해 준다는 얘기는 모든 비용들은 운행일지를 안 쓰더라도 1,500만 원 인정해 주지만 그 중에서 감가상각비는 한 번 더 걸러줍니다. 800만 원이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. 그래서 800만 원이 넘었다. 800만 원 넘은 부분은 비용으로 인정해 주지 않고요. 다음 연도에 이월시켜서 그때 계산했던 감가상각 비용 합쳐서 또 800만 원이 넘는지 안 넘는지 이런 식으로 계속 판단을 해줍니다.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요. 감가상각비는 무조건 매년 800만 원씩만 인정을 해준다. 그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금액이 없어질 때까지는 계속해서 비용으로 인정을 해줍니다. 그렇다면 이제 절세 효과는 어떻게 되느냐? 내가 종합소득 세율이 한 24%다 라고 했을 때 대략 개인사업자 기준으로 대략 한 200만 원에서 한 360만 원 정도 그 정도의 절세 효과가 있을 수 있다. 그리고 많이 질문하시는 것 중에서 렌탈, 리스, 할부 중 무엇이 유리한가?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. 결론은 세금 목적상으로 보면요. 리스든 렌탈이든 할부든 모두 절세 효과는 동일합니다. 세무상으로 봤을 때 무엇이 더 유리한지 불리한지는 무차별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다만 할부의 경우에는요. 이 내 자산일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인상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. 제가 드리는 결론은 이 세 가지 방식 중에서 월 현금 지출액이 가장 적은 방법, 그런 방법을 찾는 게 더 유리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자, 그래서 사업자가 지켜야 될 것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로는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. 법이 좀 바뀌어서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도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그리고 전문직 업종 사업자는 보유 차량 중 한 대를 제외하고 나머지 차량에 대해서는 업무 전용 보험에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운행일지를 작성해 주셔야 되는데요. 이거는 작성해 놓다가 세무서에서 제출을 요구할 때 그때 제출을 해 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감가상각비. 감가상각비는 5년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산해야 됩니다. 그래서 매년 800만 원씩 비용 처리되는 것이고 사업을 계속 하시는 분들은 그 리스나 뭐 렌탈이든 계약 기간이 끝나더라도 계속 800만 원씩은 비용 인정되는 거니까요. 그래서 이익이 많이 나시는 분들은 차량을 주기적으로 바꾸는 것도 뭐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. 그 비용이 나중에는 계속 이월시켜서 언젠가는 막 800만 원씩 비용 인정되는 거니까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요. 이익이 많이 나시는 분들 중에서 뭐 이렇게 차량을 뭐 바꾸는 거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은데요. 바꾸시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. 제가 업무용 승용차 관련된 세금 문제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. 좀 정리가 되셨길 바라고요.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영상 하단에 댓글 남겨주시고요. 제가 이제 보니까 유튜브에서 댓글에 대댓글을 다시면 제가 보기가 힘들더라고요. 그래서 댓글 다실 때는 그냥 그 댓글창에 바로 댓글 다시는 게 제가 보기가 더 수월합니다. 그래야 제가 좀 답변도 드릴 수 있고요. 참고하시고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. 저는 또 다음에 좀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